안녕하세요, 조성호입니다. 오늘은요, 오늘이 2022년 5월 20일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 취임하고 나서 세법이 총 5개가 바뀌었어요. 부동산 관련된 세법이 5개가 바뀌었는데 이 5개를 일목요연하게 한번 짧은 시간에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늘 얘기하지만 적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정도 또는 뭐 일시적 2주택 아니면 뭐 취득세 요 정도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한 1학년 과정에서는 한번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수능에는 안 내더라도 그거는 좀 애들한테 가르쳐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근로기준법, 그러니까 근로계약서 쓸 때 좀 많이 피해보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로기준법이랑 민법에 뭐 적어도 그냥 채권 총칙, 채권 총론 계약하는 거, 민법의 그 정도, 또 부동산 세법 요 정도는 고등학교 때 가르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그런 걸 가르쳐야 솔직히 나중에 사기 안 당하고 잘 살 수 있거든요. 근데 누가 가르치냐가 문제지만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고요. 오늘은 5가지 바뀐 거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바뀐 거는 다주택자들 양도세 중과 배제가 시행됐죠. 1년 동안만 시행됐어요. 언제부터? 2022년 5월 10일부터 윤석열 취임하는 날, 그때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딱 1년 동안, 그 1년 기간 동안 내에 판 사람, 뭐가 판 거예요? 양도한 게 판 거죠. 그럼 뭐가 양도한 거예요? 잔금을 받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도 중과세,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를 배제해 주겠다. 양도세 중과라는 게 주택이 두 채가 있잖아요. 두 채가 있는 사람들은 이 한 채를 팔 때 양도세가 어마무시했어요. 원래 기본 세율이 6%부터 45%까지 있거든요. 양도 차익에 따라서. 근데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기본 세율에다가 20%를 더했고요. 3주택자 같은 경우는 기본 세율의 30%. 그러면 6%부터 45%까지인데 45%에 30%면은 75%를 세금으로 맞는 거예요. 3주택자가 내가 A 있고 B 있고 C 있어. 근데 C를 팔았어. 근데 C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우리나라 뭐 서울, 부산, 광주 뭐 웬만한 광역시 다 조정 대상 지역 내에요. 그러니까 3주택자가 세 번째 이 주택을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데 팔았어. 그러면 뭐 지방세까지 해가지고 한 85, 87% 정도 거의 한 다 그냥 양도 차익은 가져가는 거죠. 그런 무시무시한 어떤 그런 중과였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80% 양도세 내고 파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팔아버리는 거야. 막 종부세 내도 막 정부 욕을 바락바락 하면서 절대 안 팔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매물이 잠긴다 이래서 좀 문제가 생기니까 아파트값 오르니까 뭐 어쨌든 윤석열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해 주겠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아파트를 세 채가 있든 두 채가 있든 그 1년 내에 팔면 그냥 기본 세율만 내면 되는 거예요. 기본 세율 내면 기본 세율만 내면 돼요? 혹시 장특공제는 못 받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장특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80%짜리 1세대 1주택 팔 때 비과세 받고 팔 때는 장특공제 80% 해주거든요. 근데 80%는 못 받고 1년에 2%짜리, 다시 말해서 15년 30% 밖에 못 받는 거, 그걸로 장특공제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막 정부욕 바락바락 하면서 이거 뭐 내가 번 돈인데, 원래 사람들은 그래요. 돈을 벌면 자기가 잘나서 번 거예요. 돈을 잃어버리면 남이 잘못해서 잃어버린 거고, 벌면 다 내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나라가 경제 성장을 해가지고 막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 만들어 갖고 아파트 값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갖고 있던 사람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자기가 잘나서 번 거예요. 그거를 뭐 잘나서 번 걸 수도 있죠. 그 선견지명을 가지고 아파트 값이 오를 만한데 미리 가서 샀으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적어도 이제는 조금 팔 수 있다. 그러니까 수익 실현의 기회죠. 말하자면 3주택 갖고 있으면 뭐해? 이거 팔면 다 세금인데, 그러면 수익이 뭐 열심히 오르면 뭐해? 내가 한 푼도 못 가져가는데. 근데 팔면 이제는 기본 세율만 내면 되니까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3주택자들은 빨리 팔고 수익 가져가세요. 나라가 조금 덜 가져갈게요. 그래서 공급을 늘려서 아파트 값을 좀 떨어뜨려 봅시다. 이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은 원래 2년 거주, 2년 보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 기억으로 2018년 이제 8월경, 2018년 9월 9.13 대책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이후에 산 아파트 같은 경우는 2년 실거주를 해야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게 해줬죠. 근데 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그래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은 2년 보유도 해야 되고 2년 실거주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예컨대 내가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어. 용산에 A 아파트, 강남에 B 아파트, 서초동에 C 아파트가 있었어. 근데 이 아파트를 C를 먼저 팔고, 보통 양도 차이 크고 제일 똘똘한 걸 나중에 팔거든요. 양도 차이 큰 거를 비과세를 받아야 되니까 약간 원기옥을 뽑는 것처럼 나중에 판다고요. 양도 차이가 얼마 안 되는 건 아예 양도세 때 얼마 안 돼. 근데 양도 차이 큰 거는 막 세율로 올라가니까 아껴놨다가 나중에 비과세 받고 판단 말이야, 일반적으로요. 그래서 뭐 예컨대 강남에 한 채, 뭐 송파에 한 채, 용산에 한 채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물론 셋 다 똘똘한 한 채지만 뭐 송파랑 용산을 먼저 팔았어요. 먼저 팔고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개 똘똘해가지고 이제 양도차익 비과세 받고 팔려고 하는데, 옛날에는 비과세를 받으려면 이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야 송파 팔았어? 그래 팔았어. 야 용산 팔았어? 팔았어. 용산 판 날로부터 2년을 보유하고 2년을 실거주 해야, 그래야 비과세를 해준다는 법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죠. 아니 보유랑 거주라는 게 옛날부터 내가 보유랑 거주를 했는데, 강남 아파트를 제일 먼저 샀는데 30년 동안 보유했는데 비과세 받으려고 마지막 송파 아파트까지 판 다음에 이 강남 아파트 한 채 남았을 때부터 또 2년 실거주 또 해야 된다고? 또 2년 보유해야 된다고? 막 이런 말들이 굉장히 좀 불평불만이 많았던, 그런 다주택자들이 정말 지난 정부를 많이 미워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죠. 이거를 윤석열 정부에서 어떻게 바꿨냐면, 야 그래 너 똘똘한 한 채 양도차익 비과세 받고 싶지? 옛날에는 송파 아파트, 용산 아파트 다 판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너 또 2년 보유 2년 거주해야 됐잖아. 야 그러지 말고 송파랑 용산 던졌으면 그 아파트, 강남 아파트 옛날부터 너가 보유했잖아, 옛날에 살았잖아, 그거 다 인정해 줄게. 옛날부터 보유하고 거주한 것도 인정해 줄 테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고 양도차익 다 실현해가지고 그냥 기본 세율만 내고, 또 비과세 12억까지는 다 공제도 다 받을 거 받고 장특공제 다 받아가지고 수익 실현해 라고 해준 게 이제 그 최종 1주택으로부터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을 폐지했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양도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랑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거주기간 재기산. 기산이 뭐예요? 다시 일어나서 산정한다. 다시 일어나서 산정해. 뭐를? 보유기간하고 거주기간을 재기산, 다시 일어나서 산정한다. 언제부터? 최종 1주택이 된 때로부터. 그걸 없앤다. 두 가지 설명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제 일시적 2주택에 관한 건데요. 옛날에는 어땠냐면,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기 전에는 어땠냐면, 이게 다 시행 시기가 2022년 5월 10일 이후에 양도하는 거에 대해서 소급 적용한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는 예컨대 재기산 규정, 다시 말해서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거주기간 재기산 규정도 2022년 5월 10일 이미 지났죠? 지금 5월 20일이니까 지금 파는 거는 지금 똘똘한 한 채 팔아. 강남 아파트 팔아. 그러면은 최종 1주택 된 때로부터 2년 따졌는지 보지 않고 원래부터 2년 처음 진짜 원래 진정한 의미에서의 보유기간이랑 거주기간 따져서 비과세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윤석열 취미를 약간 상징적으로 다 맞춰놨죠. 그리고 말하다가 만 거, 일시적 2주택 세 번째죠. 원래는 일시적 2주택 예컨대 내가 이사를 해야 돼. A주택 갖고 있고 B주택을 또 샀어요. 또 사면 B주택을 A주택 갖고 있고 B주택 갖고 있으면 너 이거 다주택이죠. 다주택인데 이 종전주택 A주택 먼저 산 거 이거를 팔아. 그러면 너 다주택자네. 원래는 중과세가 맞잖아요. 근데 일시적 2주택이라고 보통 이제 이사를 할 때 사람들이 내 아파트를 먼저 팔고 이 아파트를 사는 경우도 있지만, 이 아파트를 이미 살고 있어. 여기 살고 있어. 그리고 이사를 가야 돼. 이 아파트 너무 사고 싶어. 샀는데 이 아파트랑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팔고 요거를 사면 좋은데, 이거를 팔았는데 이걸 못 살 수도 있으니까 일단 살면서 이사 가고 싶은 데를 미리 사놓고 나중에 이걸 파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예컨대 팔아버렸어. 내가 팔아버려서 나 살 집이 없어. 그럼 뭐 죽어도 빨리 사야 되는데, 만약에 사다가 못 샀어. 아파트 값이 올랐어. 그럼 난 완전 거지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아파트 살면서 이사 가고 싶은데 미리 사놓고 그 다음에 이걸 판다고요. 근데 이걸 팔았는데 2주택이라고 중과세 하면 억울하잖아요. 그럼 이사가 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사를 못 가잖아요. 뭐 거주 이전의 자유가 헌법상 보호가 되는데 왜 이런 사람을 괴롭히냐 막 이런 식으로 막 비난하는 게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예컨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는데, 옛날에는
윤석열 정부 전에는 야 그래? A주택 살다가 B주택 이사 가고 싶어? 그래 샀어? 그러면 이 B주택 산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거 팔아야 돼. 그리고 너 1년 이내에 여기 전입신고 해야 돼. 확실히 너 들어가서 실거주 하고 싶어서 산 거 아니야. 그러니까 1년 이내에 팔고 1년 이내에 이거를 팔고 전입신고 해야 돼 라고 했는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야 2년 이내에만 팔아. 그리고 전입신고 안 해도 괜찮아 로 바뀌었어요. 언제부터? 2020년 5월 10일 윤석열 취임날 이후 양도하는 것부터. A주택 갖고 있어요. B주택으로 이사 가고 싶어요. B주택을 샀어요. 2주택이네요. 이거 팔아야 되죠. 그럼 2주택 중과세 맞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산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팔면 이거를 팔면 중과세 하지 않겠어요 라는 게 일시적 2주택. 그러니까 1년이면 막 똥줄 타거든요. 막 빨리 팔아야 돼. 근데 2년이면은 좀 넉넉하게 제값을 받고 팔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몇 번째? 세 번째예요.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바뀌었다는 거 알아요, 세법이. 근데 또 하나 바뀌었어. 뭐가 바뀌었어요? 취득세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일시적 2주택 같은 경우도 이랬어요. 내가 A 아파트 살고 있어요. 근데 B 아파트 너무 좋아요. 이사 가고 싶어요. 근데 이거 판 다음에 이거 살라고 했다가 이거 못 사면 어떡해요? 그건 너무 위험하죠? A 아파트 살고 있다가 사는 채로 B 아파트 샀어요. 이거 살 때 취득세 내야죠. 이거 살 때 2주택, 1주택이 있으니까 두 번째 주택이잖아요. 그러면 8%란 말이에요. 8%. 네, 조정 대상 지역 내에 8%인데 원래 8%안 받고 그냥 3%, 1에서 3%가 1주택 세율만 받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야, 너 이거 다주택자니까 너 원래 8% 내야 돼. 구청 직원이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8% 내야 되는데 너 일시적 2주택이라며. 너 이거 1년 이내에 팔 거라며. 1년 이내에 팔 거니까 그러면은 1주택에서 1%에서 3%만 내. 과세 표준에 따라서. 그리고 그 대신에 너 이거 판다고 해서 너 1%에서 3%만 해주는 거야. 이거 너 안 팔면 8% 다시 내야 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1년 이내에 팔지 않고 2년 이내에만 팔아도 일시적 2주택으로 해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취득세도 야 1년 이내에 판다는 조건으로 1%에서 3% 취득세를 매기는 게 아니고 2년 이내에만 팔면 1%에서 3% 취득세 중과 안 하고 8% 안 매기고 1%에서 3%만 매길게로 바뀐대요. 그래서 4가지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한 가지, 5가지 뭘까요? 종부세가 바뀌었는데요. 종부세는 뭐예요? 결국은 이제 제가 조금 말씀드려보면, 그러니까는 보통 이제 그 종부세, 종합부동산세잖아요. 부동산을 종합해서 매기는 세금이 종부세예요.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을 종합해. 사람별로 부동산을 종합해. 야, 너 부동산 뭐뭐 있어? 다 종합해. 너도 막 종합해. 너도 종합해. 종합해가지고 예컨대 1주택자 같은 경우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는 11억을 빼줬단 말이에요. 11억을. 예컨대 종합을 해봤어. 예컨대 남편이 한 채 있고 아내도 집이 없고 애들도 집이 없어. 남편만 한 채 있어. 30억짜리 집이야, 공시지가가. 그러면 30억 종합해도 30억이야. 한 채밖에 없어. 그러면 11억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19억이 남죠. 이 19억에 대해서만 이제 과세 표준으로 잡아서 세율을 매겼는데 부부 공동명의로 갖고 있는 경우에는 예컨대 30억인데 15억 해서 11억 빼주는 게 아니고 남편이 혼자 갖고 있으면은 11억을 빼줘요. 근데 아내 2분의 1, 남편 2분의 1 갖고 있어. 그러면 6억만 빼줬다고요. 그래도 두 개 합치면은 12억 빼주니까 1억 더 빼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남편도 11억 빼주고 아내도 11억 빼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30억짜리 공시지가야? 반반씩 갖고 있어? 그럼 남편 15억, 아내 15억이야. 근데 11억씩 빼준대. 와, 그러면 대박이네. 4억만 과세 표준으로 잡히는 거예요. 과세 표준이 확 줄어들죠. 그러면은 남편 혼자 갖고 있으면은 11억 빠지니까는 무려 19억이 과세 표준인데 아내, 남편 15억씩 분리해서 갖고 있으면은 4억만 내면 돼요. 과세 표준이 작으니까 세율도 작겠죠. 이렇게 되면 어떤 게 대박일까요? 부부 공동명의가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부부 공동명의가 늘어나고 또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도 남편 한 채, 아내 한 채 갖고 있으면은 원래 6억씩밖에 안 빼줬는데 11억씩 빼주면 종부세가 확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용기 내서 한 채를 더 살 가능성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약간씩 아파트를 사기에 조금씩 용이해지는 그런 세법 변화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주택자라고, 그럼 아빠 봐봐요. 다주택자라고 해도 수익 실현의 기회를 줬죠. 팔아도 중과세를 안 한다. 다주택자들도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다주택자가 돼도 덜 겁나죠.
그런 의미에서 다주택자를 조금 보호하는 거고, 또 최종 1주택 재기산 규정도 보면 다주택자들도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또 살거나 보유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다주택자 되는데 좀 더 유리하죠. 그리고 취득세 또 일시적 2주택 같은 경우는 근데 뭐 다주택하고는 큰 관계는 없죠. 일시적 2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차피 1주택자를 보호하는 거니까, 이사 가는 걸 편하게 해주는 거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다주택자를 보호해 주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거 지금 말한 거 그 종부세, 이것도 다주택자들을 좀 이제 종부세에서 조금 비교적 좀 깎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다주택자들을 보호함으로 인해서 1주택자로 다주택자가 다 팔아먹어라, 빨리 팔아먹어, 수익 실현해 라는 효과도 있지만, 다시 말해서 매물이 늘어나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던지는 효과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롭게 다주택자가 되는 것도 좀 편하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다주택 돈 있는 사람이 또 사겠지. 그러면 파는 다주택자가 있을 거고, 또 1주택자가 다주택자가 파는 그 물건을 사서 다주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급을 늘리는 효과와 또 수요를 그만큼 늘리는 효과가 있어서 이것만으로 글쎄 가격이 오른다 떨어진다 라고 단정짓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매물을 던지는 효과가 수요를 늘리는 효과보다는 조금 더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뭐 종부세 11억으로 다주택자들 종부세 11억 공제해준다고 하더라도 종부세가 세율이 굉장하기 때문에 아직도 종부세 무서워서 함부로 못 사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 세법 바뀐 거 5가지 다 설명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성우였습니다.